프로의 시선입니다.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 수요일 윤여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의 주목.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AI 사이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운영 비용의 부담이 적은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 센터의 확대가 전 세계적인 기조라고요. 네, 일단은 그 데이터 센터를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좀 각국마다 약간 정책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을 제가 볼 때는 빅테크들이 좀 이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영국 같은 경우가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가 전기요금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임대료가 또 저렴하다는 또 베트남의 또 이점이 있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좀 각국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을 좀 넓혀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좀 발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4조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영국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16년부터 아마존 같은 경우 영국에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좀 조성을 했고 지금 이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내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8천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좀 상당히 저렴하다는 좀 이점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참고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베트남에다가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6,700억 정도를 좀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수요가 좀 급격하게 늘면서 자회사인 유튜브가 성장한 부분이 좀 베트남 인구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임대료가 더 저렴하다 어떤 그러한 또 제가 볼 때는 이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제가 볼 때는 데이터 센터에 짓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일본에 한 11조 원 정도를 좀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는 것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제 미국이 아니라 뭐 아시아 쪽 뭐 일본이라든지 베트남 여기에 더해서 유럽 쪽으로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짓는 것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집중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매출 확대 또 AI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런 클라우드 관련한 그리고 AI 관련한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좀 이점이 있는 지역들 전기요금이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빅테크들이 전 세계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전력 공급을 위한 전선 전력망 수요 역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망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가 차원에서 전력망 확충해야 된다.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전력망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일단은 뭐 전력 관련돼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상반기에 한번 시세를 좀 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3분기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서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수출 기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와 관련된 얘기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 설치된 변압기 같은 경우 변압기의 70% 이상이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노후화에 대한 부분들을 교체할 수 있는 교체 수요가 지금 맞물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데이터 센터의 어떤 건립과 어떤 노후화된 인프라의 교체 수요 이게 좀 맞물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대선 지금 상당히 좀 뜨거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또 지난주에 사전 투표가 좀 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런 대선과는 좀 관련이 없는 섹터로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수출 코드를 통해서 어쨌든 수출량에 대한 부분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월부터 8월까지 변압기 수출액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지금 1월부터 8월까지만 좀 수출을 좀 한 부분이요.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 약 한 20% 이상 증가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역대 최대 수출 규모를 찍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배전 시장의 규모가 지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상황, 2030년 정도가 되면 거의 1,100조 이상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증가도 당연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좀 전 변압기 쪽 3사라 불리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증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초고압 변압기 생산 설비를 좀 증설하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울산에 지금 신축 공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현재 어떤 뭐 수주보다는 향후에도 어떤 시장의 커감에 따라서 수주의 양이 좀 증대될 것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뭐 2030년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가 올해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2030년까지 이런 관련한 전력기기의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데이터 센터는 열 관리가 필수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뭐 칠러라든지 액침 냉각 이런 이슈들이 시장의 테마로 형성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냉각 솔루션이 이제는 또 해저 데이터 센터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 단독 보도에서 바닷물 속에서 데이터 센터를 냉각하는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도 2027년 정도에 선보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액침 냉각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포문을 좀 열었죠. 특히 이제 이 내년에 나오는 이 블랙웰 플랫폼 관련돼서 네. 여기서 지금 80% 정도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액체 냉각 방식을 좀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테마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어떤 전력량의 절반 수준을 거의 열 관리에 써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 열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화두였는데 이걸 이제 액침 냉각으로서 이제 물로서 식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데이터 센터 자체를 그냥 아예 바닷속에 넣어버리는 뭐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당히 커가고 있다. 그래서 2031년까지 봤을 때 약 우리나라 돈 한 2조 8천억 정도 지금 2023년 대비 연평균 한 2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좀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 프로젝트 나틱이라고 하는 건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앞바다에다가 지금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지금 한 855대 서버를 넣습니다. 넣어갖고 얼만큼 이제 이 구동이 되느냐를 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최근까지 어쨌든 성공적으로 마감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855대 서버를 지금 이제 넣었는데 한 6대 정도만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고장률이 나왔을 뿐 네. 대부분의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그러니까 855대 중에서 849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 그래서 해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금 2022년부터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기술 개발 1차 년도 사업을 마쳤고 여기서 울산 울주군의 전면 해상에 들어갈 해저공간 플랫폼에 대한 개념 설계를 마쳤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2027년까지 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냉각 기술에 관련된 검증이라든지 해저의 어떤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의 어떤 실증에 관련된 부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18년부터 진행했던 부분들, 이제 우리나라도 2022년부터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요를 이제 육상에서뿐만 아니라 해저까지도 지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바닷속에 넣는 실험을 이미 2018년부터 해왔었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험 결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또 최근에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추석 연휴 이후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랙록과 함께 4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도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을 내놓게 되면서 추석 이후에 전력 기기주 반등의 모멘텀이 되줬는데요.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전력 기기, 전력 인프라 쪽이랑 이제 액침 냉각 혹은 뭐 해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분야를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전력 인프라 쪽에서 보게 된다면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 좀 대장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이제 회사는 좀 일진전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 변압기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선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땐 그 이 전력 인프라의 사이클을 좀 더 오래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동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도 지금 이제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길게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해저 데이터 센터라든지 액침냉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LG전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기업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좀 이제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IR을 통해서 지금 이 냉난방 공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냉각 시스템과 관련돼서 이제 뭐 칠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 여기 또 액침 냉각과 관련돼서도 기술 개발을 준비한다는 좀 얘기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가전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전동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 밸류 체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그 가운데서도 이 액침 냉각과 관련된 쪽으로도 좀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좀 일단은 좀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액침 냉각 관련돼서 좀 떠오르는 종목 LG전자를 제가 탑픽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종목 수익률과 목표 그 투자 기간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5월 29일 날 좀 기록했던 이제 전고점이 3250원인데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트라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조금 뭐 한 1년 이상의 제가 볼 땐 중장기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고점을 좀 트라이하면서 오히려 신고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좀 꿈틀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단기로서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 자체는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술적 반등을 보면서 한 12만 원대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의 전력기기 그 가운데서 변압기, 차단기 또 전선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일진전기 중장기적인 투자 가능하고요. 밸류업 지수에 좀 기대를 했었지만 밸류업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부양 어떤 그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오긴 했었지만 편입되지 못한 LG전자 이 하락을 틈타서 단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칠러 관련주였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